안녕하세요. 김민지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화면에 저 보이시나요? 제가 원래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과 어떻게든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나마 제가 얼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부족하고 여러분 목소리도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은 1강 5번 10쪽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어를 먼저 하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 해석하면서 단어를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온라인 클래스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주소를 올려놓으니 같이 보면서 복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볼까요? 여러분 이 지문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동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실험 같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읽어야 될 부분과 읽어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하면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n a wide range of animals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일 거냐? 동물에 대한 얘기할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동물의 범위에서 uncontrollable stress events가 이제 주어로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은 can induce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유도하다, 유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유도할 수 있다. 뭐를 유도할 수 있냐면 컨디션, 상황, 조건을 유발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을, 환경을. 근데 cold 뭐라고 불리는 환경 상황이냐면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이란 뜻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 들어봤죠? 그럼 그걸 거꾸로 영어로는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딱 읽고 나서 이 지문의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동물 얘기한다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죠, 요거.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유도하는데 뭘 유도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유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글에선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상하고 뒤에 문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in mammals 누구죠? 포유동물이죠. 포유동물에서는 it is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뭐가 학습된 무기력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low general activity, poor learning, disorder of sleep and feeding, reduced immune status라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즉, 이 나열됐다는 것은 그냥 얘네들이 뭔가 공통된 특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각각의 뜻이 이런 뜻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disorder 이제 요런 건 알아야겠죠. 질병이란 뜻이죠. 이런 거를 보고 이 괄호 안에서 하려고 하는 말을 유추하면 됩니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은 이 질병인데 뭐의 질병과 연관돼 있냐면 슬립, 잠, 피딩, 먹이 주는 거 그런 거랑 연관돼 있고 그 다음 여기 뒤에도 좀 알아야 되죠? reduced, 감소된 immune status, 이뮨도 알아야 되죠? 면역 상태 이런 거랑 학습된 무기력이 관련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즉, 이 문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뒷문장 읽으면 돼요. 뒷문장도 보니까 it is considered 이것은 간주돼 뭘로 간주되냐면 animal model of depression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 우울증의 동물 모드야. 뭐가? 학습된 무기력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인간한테는 우울증이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여기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부연 설명이구나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뒤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봤더니 뒤에 researchers investigate라고 나옵니다. researchers가 나오는 순간 연구자들이죠. 그럼 이 뒤에는 이제부터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실험은 주로 결과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실험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목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연구자들은 investigate 조사한다. 뭐를 조사했냐면 learned helplessness in Drosophilla인데 Drosophil라는 밑에 어려워서 나와 있어요. 초파리래요. 초파리의 학습된 무기력을 조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초파리가 드로소필라는 거의 이 말로는 안 쓰는 말입니다. 테드 영상 같은 거 보면 초파리라는 단어를 드로소필라 말고 훨씬 더 쉬운 단어로 바꿔서 말해요. 초파리가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생기죠? 잘 생각해보세요. 바나나 먹고 뭐 과일 먹고 포도 같은 거 먹고 여름에 보면 초파리가 거기서 막 생기죠? 즉 얘는 과일에서 생기는 파리야 해서
fruit flies입니다. 얘가 초파리예요. 그래서 테드 영상에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고급 단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치하지만 과일파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즉 초파리.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해서 우리 볼게요. 다시 실험이 뭐에 대한 실험이라고요? 그쵸? 초파리가 사는 곳에서 초파리의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showing that 무엇을 보여준다. 근데 무엇을 보여주냐? 즉 여기가 이제 실험 결과 해석한 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서치 관련 내용이 나면 show that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기 뒤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엄청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뒷문장 보세요. This behavioral state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행동 상태가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과 관련된 상태가 얘네들이 어떤 행동이죠? 이 행동이 위에서 근데 어떤 행동이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요거 초파리는 아니지만 다른 동물 포유류에서 잠 잘 못 자고 먹는 거 잘 못 먹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런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행동 상태가 consist of 포함한다. 근데 무엇을 포함하냐면 cognitive 이건 알아야죠. 인지적인 그리고 modulatory는 어려워서 밑에 나와요. 조절하는 조절적인 possibly mood like 아마 기분 같은 여기는 쉼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요소. 그래서 요 showing that 뒤에를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고 보세요. 이러한 행동 상태가 그러니까 무기력한 인지 여러분 제가 머리가 지금 잘 안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어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합숙된 무기력과 관련된 행동 상태는 뭐를 포함하냐, 뭘로 이루어져 있냐, 인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예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뒤에 읽어보세요. 뒤에 보니까 f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리죠? 파리는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읽어봅시다. 파리는 getting heated, 열받아. 근데 언제 열받냐면 as soon as it stops working. 이 파리가 멈추자마자.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파리는 이게 날다가 멈추면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reliably 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확실하게 resume, 재개해, walking, 걷는 걸. 그러니까 다시 걷는다는 얘기죠. to escape the heat, 뭐 하기 위해서? 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 파리가 날다가 멈춰. 그럼 열받아? 그러니까 빨리 또 날아야 돼. 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게 파리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뒤에 연결사가 나옵니다. 어떤 연결사가 나오냐? in contrast가 나오죠. 얘는 무슨 뜻이죠? 근데 대조적으로. 반면에.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fly is not in control of heat. 얘가 열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 앞에는 열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날다가 열받아? 그러면 날다가래. 멈췄다가 열받아? 그러면 난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열을 안 받는 거죠. 근데 밑에는 열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it learns that 여기서 it은 파리죠. 파리는 학습해요. 뭐를 학습하냐면 its behavior has no effect. 이 파리의 자기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학습해. 그리고 quits responding.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 됐죠?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가 열의 통제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 행동은 이거죠. 자기가 이렇게 계속 날아서 열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나는 행동. 그러니까 나는 행동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걷는 행동이요. 계속 걷는 행동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학습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걷는 걸 멈춰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in this state,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바로 앞에서 가정한 열의 통제에 없는 상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파리가 느리게 걸어요. 그리고 takes longer and more frequent rest, 더 길고 더 frequent, 빈번한 rest, 휴식을 취해요. 걷긴 걷네요.
걷긴 걷는데 천천히 걷고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여러 번 쉰다는 거죠. as if it were depressed 라고 해서 마치 이 파리가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This down regulation of walking behavior. 걷는 행동의 이러한 조절이긴 조절인데 다운 하향 조절. 그러니까 조절을 좀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긴 걷는데 느리 걷는다는 거죠. 휴식도 많이 취하고 그런 하향 조절은 is more pronounced in female than in males. 수컷보다는 암컷에 프로나운스하다. 여기서 프로나운스는 참고로 두드러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두드러진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이 noticeable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pronounce보다는 noticeable을 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의 의미는 수컷보다 암컷에서 더 두드러져.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즉, 요 앞에 파리의 행동, 대조된 상황에서의 파리의 달라진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파리의 행동 부분을 한번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유심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마지막 문장 봅시다. 마지막 문장 보니까 learned helplessness in 초파리는 그 초파리의 학습된 무기력은 예시야. 뭐의 예시냐면 how 밑줄. 여기서는 어떻게 밑줄하는지에 대한 예시야. 다시 말해서 이 how 뒤에 부분은 밑줄의 답을 찾으려면 얘는 위에 파리와 관련된 예시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시 상황이 나온 거죠. 대조적인 상황. 그 대조적인 상황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줄은 거의 정리, 주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일반화해야 된다. 어떤 예시를? 바로 앞에 있는 이 파리의 행동을 일반화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정답을 제시하고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쭉 가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거든요. 자, 3번, 죄송합니다. 제 숫자도 참 말 못하게 됐네요, 이렇게. 4번입니다, 4번. 4번 보세요. Behavior is organized. 행동은 조직된다. 근데 어떻게 조직되냐? According to expected consequences.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조직돼. 자, 그럼 질문. 이게 정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리의 행동이 조직된다는 말은 파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에요. 파리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열받는 그러니까 멈추면 열받으니까 계속 걷는 거를 재개한다고 했죠. 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데 대조적으로 열 통제 못하는 상황에서는 얘는 어떻게 하냐? 느리게 걷고 더 많이 쉬어. 이게 행동이 바뀐 거죠. 즉 행동이 조직된 거예요. 근데 뭐에 따라서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조직된대요. 그러면 이 예상된 결과를 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시의 구체적인 말을 이렇게 예상된 결과라는 단어로 일반화시켰는가를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생각하고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열에서 피하기 위해서 다시 걸어. 대조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얘가 뭘 예상했을까요? 뭘 예상했을까? 내가 열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 행동은 효과가 없겠구나라는 걸 예상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it learns that 있죠. 즉 쪽파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예상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뭐를 생각하냐면 이 쪽파리의 행동이 효과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쪽파리의 행동, 걷는 행동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학습해. 이 부분이 즉 이 밑에 있는 예상된 결과구나로 나타내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얘는 저 위에서 얘기한 이게 바로 인지의 요소구나. 얘가 학습한다는 거죠. 얘가 즉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조직된다. 이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1번이라고 답을 걸었거든요. 근데 1번이 문제가 틀렸어요. 아니, 정답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빨리 생각하면 제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영상을 하니까 제가 시간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저는 이 뒷부분을 보고 골랐거든요. 열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하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통제한다 뭐 이런 단어 때문에 얘를 골랐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바로 요거 때문에.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다. 근데 얘는 치료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된다는 얘기 안 나왔어. 그 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느리게 걸을 뿐이지 그걸로 치료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땡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아니라 4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틀린 거 있으면 왜 틀렸는지까지 꼭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1강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딱 30초. 제가 이게 파리가 실제로 학습된 무기라고 갖는 게 혹시 영상으로 나왔나 유튜브에요?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에다가 찾다가 계속 검색해봤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봤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파리 연구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어떤 논문이냐면 제목 한번 보세요. Inescapable stress changes working behavior in flies. 되게 탈출할 수 없는 스트레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바꾼다. 뭐를 그 걷는 행동을 파리한테. 그게 바로 learned helplessness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순특급 문제 만들고 수능 문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찾아가지고 보면은 이 논문에서 되게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막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파리 종류를 가지고 실험했는가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25도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보관했고 뭐 등등등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 주제에 관심 없어도 주제에 관심 있어도 되죠? 주제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 관련된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도 구글에 가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고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 영어 실력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넌 대학원까지 가도 되겠다. 라고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로 1강 5번 끝. 안녕. 여러분 1강 6번 11쪽 지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보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하지만 이 지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1과 6번 함축 의미 유형입니다. 함축 의미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찾은 것이 함축 의미는 주제 유형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줄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유추하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주제를 찾아야만 이 문제에 좀 접근하기 할 수가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 같은 거 찾을 때는 여러분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주제, 공통적인 맥락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다른 표현으로 돼 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If I feel pain,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or even a vague form of malaise,인데 여긴 쉼표니까 그냥 가로치고 넘어가고 단어 하나만, vague, 모호한이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넘어갑니다. 나는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전달하다 라는 단어죠. 전달해야 돼. 뭐를 전달해야 되냐면은 what that feels like. 그 고통이 무엇처럼 느껴지는지를 전달해야 돼. 그리고 to 전달해야 돼.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은 that I need to use. 내가 사용해야 한다고.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modes of expression. 모드는 방법. 표현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표현의 방법이냐면 that are outside of my sensation. 내 감각 밖에 있는 표현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아주 복잡하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보면 내 고통을 느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그 고통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전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뭘 사용해야 돼? 그 고통 바깥에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내 고통을 느껴? 내 고통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내 고통 바깥에 있는 방법 사용해야 돼? 그 뭔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돼. 괜찮습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so라고 나와요. 그래서 you might ask me. 너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 예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On a scale of 0 to 10이라고 해서 스케일, 척도, 규모 이런 건데 여기서는 척도. 0에서 10까지 how bad is the pain? 너 고통 얼마나 어느 정도 아프니? 이거죠. 그리고 뒤에 계속 연결해서 봅시다. At that moment, 이때 이런 질문 받을 때 I am being asked. 나는 질문 be ask니까 질문하다의 반대 질문 받아요. 근데 뭐라고 질문 받냐? 쉼표쉼 가로치고 to translate 하라고. 여기서 translate는 번역하다로 여러분이 다 외웠죠?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바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바꾸다라는 뜻도 얘가 쓰이는구나 생각하고 바꾸다라고 쓸 땐 항상 이렇게 into랑 같이 쓰이는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뒤에 걸로 바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구조는 연결해서 보면 나는 질문 받아. 뭐 하도록 질문 받냐면 바꾸도록. 근데 뭐를 뭘로 바꾸도록이냐면 개인적인 경험을 뭘로 바꾸냐면 something sociably knowable 해서 사회적으로 알다 able 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무언가 쉼표 그리고 something outside both me and you 너랑 나 둘 다 밖에 있는 무언가로 바꾸도록 질문받아. 이게 뭘까? 이제 지금 약간 감이 온 사람은 지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앞문장이랑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걸로 바꾼다. 내 경험을. 그걸 앞에 거랑 연관시키면 앞에는 뭐 얘기했냐면 고통을 숫자로 표현한다. 내 감각 밖에 있는 걸로 표현한다. 그 말은 즉 여기선 내 경험, 그러니까 내 고통이죠. 고통을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즉 이런 척도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바꾼다. 이렇게도 대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다 라는 건 위에서 연결하면 요거죠. 고통. 그리고 또 고통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내가 느끼는 거 요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요 분홍색 별표 요게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죠? my sensation 내 감각 요런 거예요.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거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서 여기 내 감각 밖에 있는 어떤 표현의 방법, 내 감각 밖에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서 예시로 질문 나온 0에서 10까지의 척도. 일단 요렇게까지 정리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을 어떤 숫자로 바꾼다. 그게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꾼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자, 뒤로 갑시다. 뒤로 가면 however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however는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합니다. 저는 문제 풀 때 여기에 속았어요. 엄청나게 속았습니다. 근데 however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In making the translation 그래서 이러한 변환을 할 때 이러한 변환이라는 건 바로 앞문장이죠. 앞문장 다 바꿔 말한 거예요. 변환을 할 때, 그러니까 고통을 숫자로 바꿔서 말할 때 I may also modify the original sensation 내 원래의 감각을 modify,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뒤에는 이 원래 감각 수정하는 예시도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말해요. I think it's about 5. 내 이 고통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Then you then say. 넌 그럼 말할 거야. Well, that is reassuring. reassuring은 여러분 안심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거 안심되네. Since last week you thought it was an 8. 저번 주쯤에는
저번 주에는 팔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네 고통이 팔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5라고 말하니까 안심이 되네.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8에서 5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안심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내 감각도 수정을 한 거죠. 밖으로 이렇게 딱 내뱉으면서. 그리고 뒤에 연결해서 나와요. 끝이 아니에요? I might re-experience my condition. 나는 내 상태를 재경험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this new depiction. 이 새로운 묘사와 관련 지어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묘사라는 거는 바로 앞에서 감각을 수정한 거죠. 8에서 5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질문. 뭘 이용해서 묘사했을까요? 그렇죠. 8에서 5로 바뀌었어. 즉 숫자를 이용해서 바꿨죠. 숫자를 이용해서 내 고통 바꾼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새로운 묘사라는 건 바로 위에서 어떤 색 별표일까요? 분홍색 별표일까요? 연두색 별표일까요? 그쵸. 연두색 별표입니다. 새로운 묘사, 즉 새로운 숫자 표현이니까 숫자 표현이죠. 즉 새로운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세요. as such 앞에서처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앞에를 다 정리해요. Something outside of me 내 밖에 있는 뭔가가 has given shape and definition 어떤 모양과 정의를 줬어. to something inside 내 안에 있는 무언가에게. 자, 요거의 의미가 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전체로 하는 얘기가 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분홍색과 초록색 별표다. 그러니까 고통 얘기할 때 어떤 내 감각 밖에 있는 방법으로 얘기한다, 숫자로 얘기한다,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얘기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 밑줄 또한 별표로 표시할 수 있죠. 내 밖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뭔가가 모양과 정의를 줘. 그러니까 되게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에? something inside.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즉 내 고통이죠. 내 개인적인 경험인 거죠. 조금 점점 명확해지나 읽으면서. 자, 그러면 더 연결해서 볼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우리가 저번에 앞에 지문했을 때 반면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여기서 중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얘가 나왔다는 뜻은 얘는 앞에 문장과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에게 나오겠구나. 그럼 어떻게 반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f I am unable to describe my sensation 내가 내 감각을 묘사할 수 없다면 그럼 뭐가 반대죠? 앞에는 내 감각을 묘사할 수 있었던 거고 그쵸? 여기가 거꾸로 된 거네요. 묘사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뒤에는 묘사할 수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 묘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쉼표 to give a socially shareable form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내 감각을 묘사할 수 없다면 즉 사회적으로 공유하다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줄 수 없다면 요거죠. 지금 여기까지 감이 왔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거예요. 초록색 별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록색 별표가 요거죠. 내 감각 묘사하다. 요게 초록색 별표. 숫자로 표현했다 위에처럼. 그리고 또 하나 요거죠. 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형태로 제시한다. 즉 사회적으로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연결되죠 지금. 근데 이 뒤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될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I am left. 나는 남겨져. In a kind of incommunicable limbo. incommunicable 소통할 수 없는, 전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로.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brings with it 데리고 와요, 가지고 와요. 뭐를? additional forms of distress. 고통의 추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와. 이게 또 고통을 불러일으킨대요. 이게 내가 명확히 표현을 못하면 왜냐면 it isolate me 이거는 나를 isolate 고립시키다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이에요. 고립시킨다가 뭔 말이냐 뒤에 I cannot get anyone to understand my pain 나는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내 고통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다. 즉 고통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위에 요거죠. 전달할 수 없다. 요거죠, 요거. 전달할 수 없다. 고통 이해시킬 수 없다. 그게 즉
나를 고립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긴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픈지 말하고 싶어. 근데 그거 말할 수 없는 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제 심정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 한번 쭉 보세요. 봤더니 온통 이 분홍색과 초록색의 향연이죠? 이걸 이제 잘 조합하면 됩니다. 분홍색 보세요. 종합합니다. 고통,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나의 감각, 내 개인적인 경험,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뭘로 바꾼다고 했죠?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감각 밖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고, 0에서 10 정도의 척도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내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으로 알 수 있고, 너와 나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걸로 표현한다는 거고, 이런 새로운 묘사를 하는 거고, 또 여기 있죠. 내 감각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형태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소통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홍색과 초록색을 합쳐서 밑줄로 가서 찾으면 됩니다. 밑줄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벌써 나왔어요. 분홍색, 초록색인데 여기 보세요. 2번에 분홍색 요거죠. 고통 어딨냐 여기 있죠. 센세이션 내 감각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numerical measure라고 나오거든요. 이 numerical이 수치의 라는 뜻이에요. 숫자 measure 척도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숫자 수치의 척도가 내 감각을 describe 표현해줄 수 있어. 내 감각의 정도를 표현해줄 수 있어. 이게 이 글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총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여러분 보기가 있었습니다. 보기 1, 3, 4, 5는 안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 보기도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보기들은 왜 맞고 얘는 왜 틀릴까?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이 전체 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녕.